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 어플인 한양국사 오늘의 문제 3월 10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상황에 나타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거겠는데, 자, 이 문제 사료를 제대로 해석을 안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어요. 강홈립을 도원수 삼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사료의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 누르하치 군대가 무슨 음악하고 뭐 청남막 했다는데, 쉽게 말할게요.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운 그 초대 그냥 황제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후금을 세운 이 인물이 명나라의 그 지역들을 하나둘씩 막 깨부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명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로 계속 쇠퇴했거든요. 그래서 후금이 점차 성장하면서 이제 명나라가 점점 떨어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 군사 빌렸잖아, 야 도와줘 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 후금을 도와주자니 쟤 진짜 점점 세지는데 나중에 괜히 처맞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버릴 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광해군의 경우에는 강홈립을 보내가지고, 그래 군사는 보낼게, 근데 야, 적당히 싸운 척하고, 야 그냥 후금 만나면 항복해, 그럼 어쨌든 군사를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중립 외교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다룬 사료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파견한 시점은 1619년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이 사료 시점에서 광해군식의 역사도 사실이다,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유재라는 경우에는 선조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 정묘호라는 경우에는 인조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조랑 인조 사이에 광해군이 즉했다는 걸, 제위했다는 걸 바탕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밑줄 긋은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이겠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그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약간 좀 승려 유형 잘 나오는 게 의상과 원효거든요. 자, 의상의 경우에 당나라 유학을 했고,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 잘 나오는 게, 의상의 경우에는 사찰 키워드가 잘 나오고, 원효의 경우에는 서적이라던가 아니면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한데, 자, 사찰 키워드 당나라 유학했으니까 당연히 의상을 다룬 거겠죠. 그래서 이 의상의 경우에는 약간 당시에 그 다른 승려들과 달리 약간 좀 관세보험살, 약간 관세보험살 이런 걸 강조하면서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관음신화를 강조했다는 게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상은 좀 구원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고, 원효의 경우에는 일심사상, 화등사상 이러면서 약간 불교 종파의 대립 같은 거를 해소해줄 만한 그런 사상 같은 걸 좀 많이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밑줄근 왕의 업적 옳은 것. 이 문제는 사실 그 순서 문제 나온 줄 알았는데, 사실 왕 문제를 나왔으면 더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각 키워드 자체가 헷갈려가지고 못 푸신 것 같아요. 그냥 볼게요. 자, 여덟째는 적금서당, 아홉째는 청금서당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봤어야 되는 건 아홉째는 청금서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진짜 개 단순하게 보면은 아홉째는 청금서당이니까, 아홉 번째 서당? 구서당? 이렇게 풀었으면 그냥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끝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일신라의 중앙군이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통일신라는 뭐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더불어가지고 뭐 말갈족 이렇게 유목민족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고구려는 빨간색, 뭐 백제는 파란색, 뭐 진짜 그렇다는 색깔은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국가나 민족별로 이렇게 옷깃색을 나눠가지고 군사를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가 파워레인저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통일신라의 그 중앙군인 구서당 10정이 편성된 거는 통일신라 31대 신문왕 때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은, 자, 나머지 보시면, 자, 김운도에 나 시답했다. 당시 그 사위가 이렇게, 그 사위의 그 약간 좀 외척, 그러니까 외척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좀 약간 결혼하게 되면서 약간 좀 친척이라 할 수 있는 이 김웅도를 일으킨 난을 진압한 게 이때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2번 병부와 상대를 처치한 거는 버풍왕, 나선정보를 조총부대에 파견한 건 효종, 조선시대, 정계와 개변요소를 지은 건 고려 초대 왕건, 쌍송총갑을 공격한 건 고려의 공민왕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이겠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여기에 전남도청이랑 키워드가 나왔고 시민군, 계엄군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했어야 되는 거는 얘를 보자마자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광주 지역이구나, 그걸 먼저 알았어야 돼요. 전라남도니까. 당시 이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에선 계엄군을 이렇게 막 보냈는데, 이에 대치해가지고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됐다는 걸 보고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3.1민주 구국선언은 박정희 정부 때 그 유신헌법 반대하는 약간 선언문 같은 거고, 이한열 열사가 희생된 건 6월 민주항쟁, 호원철폐 독재사도 등의 구를 내세운 것도 6월 민주항쟁, 허정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건 4.19 혁명이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돼가지고, 당시 이 민주화운동이 그 약간 정부의 약간 그 무력 진압, 정부의 그런 독재하던가 약간 무력 진압에 저항해가지고 약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걸 인정받아가지고, 당시에 동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의의를 받아가지고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도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가장 최근 기출인 것 같은데, 사실 단순하게 풀었으면은 조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그러니까 현대사 조금 관심 있으시면 진짜 알만한 문제기도 한데, 생각보다 이 키워드를 모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자, 수방사령관과 특정사령관이 해임되었다는데, 일단 포인트는 첫 번째, 군 내부의 사조직 개최했다. 사실 이거 보자마자 조금 현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군 내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숙청했구나, 이거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한능검에서 하나회 숙청을 낸 건 처음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 모르신 분들은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문민정부란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 정부인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문민정부를 표현했었고,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는 국민의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참여정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용어를 좀 모를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현대사라는 것도 역사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뭐 그런 호불호는 그냥 놓고서 그냥 땡땡 정부랑 용어는 약간 좀 현대사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김영삼 정부 출범하자마자 진짜 강력하게 단행한 것 크게 두 가지 언급한다면, 저는 금융실명제랑 이 군대 사조직 하나에 수청한 거, 이 두 개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김영사정 관련된 거니까 1번 6.3 시위는 박정희 정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한 건 노태우 정부, 남북조절위원회 설치한 건 박정희 정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시행한 건 김대중 정부이기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한 꼭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명칭을 바꾼 이 정부 시기 역사 관련 사업 관련된 키워드인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